지난 10월 23일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파병 사실을 부인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꼴이죠. 이미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머무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는 북한군 파병 소식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북한은 러시아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 등을 지원했고 실제로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이제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까지 보냈다는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푸틴이 24년 만에 방북한 것을 두고 양측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죠. 과거에도 북한이 해외 파병에 나섰던 사례가 있나요? 첫 해외 파병으로 알려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다음에 우리도 파병을 결정하자 북한은 각종 군수물자와 수백 명의 군 병력을 북베트남에 파견했죠. 알려진 얘기로는 북한군 조종사까지 참전해가지고 전사자가 나와서 묘역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에 군사교관단,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참전을 지속해 왔는데요. 어쨌든 2014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특작부대 30여 명을 파견하기도 했고 2016년 시리아 내전 당시 철마1과 철마7로 불리는 두 개의 전투부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때 부대당 인원은 10명 안팎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해봐야 뭐 20명, 수십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전례 없는 규모임에는 분명한데요. 현재 국정원이 언급한 부대는 북한 최정예 특작부대인 일명 폭풍군단, 북한 11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특수작전군 병력은 특수부대가 아니고 특작부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작부대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특수부대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약 20만 명, 북한군 전체 규모의 거의 20% 가까이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 병력 가운데 현대적인 기준으로 진짜 특수부대라고 할 만한 수준의 장비와 훈련을 받은 부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인데요. 몇 년 전에 주한미군에서는 북한이 밝힌 20만 명의 특수작전군 중 최소 14만 명을 특수부대가 아니라 경보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풍군단의 예하부대, 일명 번개로도 불리죠. 이 경보병 부대는 일반 보병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철모도 안 써요. 도보이동 중심이 최대한 빠른 침투와 공격을 가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특수전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아군 최전선에 대해서 약점을 찾아가지고 신속하게 그것을 뚫고 진입하는 정규전의 선봉 역할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군의 돌격대 역할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물론 옛날처럼 전방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화가 안 되는 시절이었으면 1968년에 121 사태 같이 후방 침투 작전도 가능은 하지만 현대는 현실성이 한없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 침투를 시도한다 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여단이라는 편제가 있는데 저격이라는 말 때문에 저격수로만 구성된 부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러시아어에서 소총수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격으로 표기해가지고 생긴 이름입니다. 진짜 저격수로만 구성된 그런 부대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 저격여단은 경보병 여단보다 장비와 훈련이 더 보강된 부대라고도 하고요. 전시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적과 임무가 미리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폭풍군단은 적진 침투와 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이 주 임무인 것으로 추정되긴 하는데요. 이 모체로 알려진 것은 1968년에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켰던 124 부대가 모체라고 합니다. 이후 다른 특수부대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가 완성됐죠. 총 10개 여단까지가 알려진 편제고 예하 소속 병력 중 1만여 명 이상을 파병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의 텔레그램을 보면 러시아 극동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병력이 힘들다고 말하는 생생한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국정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미 1차 수송을 통해 북한 병력 1,500여 명이 러시아에 이송됐는데 현재는 1,500명이 추가로 늘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첩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번 북한군 파병이 우리 군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앞서 언급했던 이들 특작부대 대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 즉 비정규전 부대라기보단 정예화된 보병에 가깝습니다. 파병 규모가 12,000명이라는 것만 봐도 이미 특수전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죠.
때문에 폭풍군단의 전투력만 놓고 보면 딱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엄청난 변수가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부대가 정찰이라든가 뭐 정보 수집, 비정규전을 하는 거면 몰라도 초인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서 전방을 뚫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특수부대라고 날아오는 포탄 막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신빙성은 좀 애매하지만 풍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18명의 북한군이 집단 탈영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포탄과 드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게 필요한 건 병력의 질보다는 숫자거든요.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전술적 성과는 상당히 거뒀지만 하루에도 1000명 단위의 병사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 소모되기 때문에 전황을 뒤엎을 만한 작전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선 만약 1만 명 정도라도 여유 병력이 생기면 러시아가 국지적으로라도 무시 못할 결과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 1만 명이 흔히 말하는 대포밥으로 갈려나갈 건 거의 확실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러 간 국방관계는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파병을 대가로 북한군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을 받게 되는 이것만으로 만만치 않은데 이와는 별개로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까지 커진 거죠.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면 결국 우리를 향한 위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은 빨리 철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북한이 러북 군사협력을 고수한다면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